네, 안녕하세요. 아토텍코리아 GF에서 데코 POP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욱입니다. 지금부터 관련해서 저희 삼각크롬하고 사틴 니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크롬에 대해서 요즘에 업데이트됐던 내용들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토텍코리아에서는 삼각크롬을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색 상가하고요, 흑색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색 상가의 경우에는 지금 오래전부터 사용 중이고 있는 트리크롬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크롬 아이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트리크롬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백색 중에 대표적인 주자이고, 트리크롬 아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육각크롬과 가장 유사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흑색 3가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트리크롬 스모크2, 그 다음에 트리크롬 섀도우, 그 다음에 최근에 새로 나왔던 트리크롬 티탄,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계셨던 트리크롬 그라파이트, 그리고 최근에 또 출시되었던 트리크롬 팬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나열했던 것처럼 지금 스모크하고 그다음에 섀도우, 티탄, 그라파이트, 팬텀 순으로 흑색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L값이 진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트리클론 플러스 아이스하고 플러스에 대해서 내식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식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트리클론 아이스하고 플러스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유가풀이 후처리제인 약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크롬 아이스하고 트리크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염수 분무 테스트, 그 다음에 염화칼슘 테스트 등이 80시간과 480시간, 그리고 나머지도 다 통과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원하신다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스모크랑 섀도우 그라파이트입니다. 이 제품들도 동일합니다. 하지에 방광 광택 니켈, MP 니켈을 하고 최종 후처리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트리실 300과 500을 교체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캐스 80시간, 염수분무 480시간, 그 다음에 염화칼슘 테스트도 패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트리크롬 티탄하고 팬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삼중 니켈하고 저희 마지막 후처리, 새로 나왔던 후처리하고 같이 도금을 했을 경우에 캐스, 염수분무, 그 다음에 염화칼슘 테스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삼각 크롬 프로세스에서 존재하는 제품군들은 지금 OEM들이 원하는 캐스랑 그 외에 내시석 테스트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트리실 300하고 500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과거에는 트리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군은 트리실 IN 어디티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나온 트리실 300하고 500은 유가 프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실 300 같은 경우는 아이스랑 플러스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내식 관련돼서는 모두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리실 500 같은 경우는 저희 트리크롬 아이스 플러스뿐만 아니라 스모크 섀도우 그라파이트 티탄 팬텀까지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제품군에 대해서도 내식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상가 모든 공정은 기본적으로 옆에 표가 있는 것처럼 방광 니켈, 광택 니켈, 그리고 MPS 니켈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크롬 공정이 있습니다. 트리크롬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에 플러스 아이스, 티탄이나 팬텀 아니면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들을 적용하고요. 그 위에 트리실이라는 공정에 지금 300과 500이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트리실 IN 어디티브입니다. 조금 빠르게 좀 진행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트리클론 플러스 같은 경우는 3가 백색 중에는 되게 오래된 제품군이고요. 약품 구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티브,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콜렉터, 그 다음에 리귤레이터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황산염이기 때문에 양극이 흑연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스 같은 경우는 육각크롬과 가장 유사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황산염 타입은 아니고요. 양극을 IMO 양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염화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흑색 3가입니다. 스모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흑연 양극을 사용합니다. 약품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클론 플러스라고 하는 약품의 베이스에서 DA2라는 약품을 하나를 추가를 하면 스모크라는 약품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도 마찬가지로 흑색에다가 흑색 양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성은 앞서 스모크와 비슷합니다. 트리크론 플러스라는 베이스에서 섀도우로는 첨가제를 첨가하는데 섀도우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때 사용만 하는 메이크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시에는 색상 유지제를 위해서는 섀도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도 지금 사용하시는 고객사가 꽤 많습니다. 그라파이트도 흑연 양봉, 그러니까 흑연 양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크롬 플러스 베이스에다가 트리크롬 그라파이트라는 약품을 첨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섀도우하고 마찬가지로 건역 시에는 트리크롬 메이크업을, 그러니까 트리크롬 그라파이트 메이크업을 사용하지만 건역 후에는 녹음할 때는 그라파이트 메인터넌스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트리클론 플러스에서 그라파이트만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티탄입니다. 티탄 같은 경우는 흑색 첨가제, 그러니까 흑색의 A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 고객사에서는 코발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텍의 티탄 같은 경우는 코발트 프리입니다. 그리고 흑연도, 그러니까 양극도 흑연 양극을 사용합니다. 기본 약품 구성도 다른 삼가 흑색과 동일하게 트리크롬 플러스에다가 티탄이라는 약품 한 가지 색상제만 첨가하면 트리크롬 티탄이라는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리크롬 팬텀 같은 경우 동일합니다. 코발트 프리고요. 약품 구성은 트리크롬 플러스에서 팬텀 한 가지만 첨가한다 그러면 지금 트리크롬 팬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트리크롬 팬텀이나 티탄이나 스모크 섀도우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수세, 그러니까 공정 수세 후에 그 후처리 과정 후에 그냥 상세 후에 그냥 건조하면 공정이 끝나지만 트리크롬 팬텀 같은 경우는 색상을 좀 더 어둡게, 좀 더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후처리 후에 핫 린스라고 해서 80도에서 한 10분 정도 침접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사틴입니다. 예, 사틴을 저희가 이제 아토텍에서 가지고 있는 사틴은 지금 여기 있는 공정이고요. 지금 두께가 올라가면서 사틴 임팩트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루어 니켈이라는 사틴하고 유사한 공정을 가지고 있고 AF6, 그 다음에 사틸린 플러스 C2, 그 다음에 LS2가 있습니다. LS2가 지금 가장 고운 색상의 영역대를 표시할 수 있고요. 벨루어 니켈 같은 경우는 제일 극대한 상황에서 사틴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사틴제는 총 3가지입니다. 거칠기가 제일 거친 사틸린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느낌의 도금을 할 수 있는 사틸린 플러스 AF6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입자가 곱고 부드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사틸린 플러스 LS2라고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틸린 공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약품을 수동적으로 탄다 그러면 8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텍에서는 사틸린 롱라이프라는 장비를 적용해서 최대 5일까지 연속 작업을 가능하게끔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그 사틴 롱라이프가 보다 업데이트된 최근에 나왔던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전자동으로까지도 할 수 있는 B20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된 B10 타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삼각크롬하고 사틴 니켈의 조합으로 인한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상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게 LA 빛값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검은색 90에서 50까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위쪽 L값입니다. L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은 색을 표현하고요. L값이 떨어지면 블랙 느낌, 어두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게 A값입니다. 우측의 표에 보시면 세로줄이 있습니다. 세로줄에 A값입니다. A값이 마이너스로 가면 그린 색깔을 표현하고요. A값이 플러스로 가면 레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값 같은 경우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 그러니까 B값이 플러스가 되면 노란 계열의 색상을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B값이 마이너스로 되면 지금 푸른 계열로, 그러니까 블루 계열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택 니켈은 L값이 지금 90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각크롬을 하고 나면 니켈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난다고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트리크롬 아이스 같은 경우는 육각크롬에 가장 근사하게끔 표현할 수 있는 제품군이고요. 그 다음 제품군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80에서 70대 영역에 있는 스모크2, 그 다음에 70대보다 더 낮은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60 이하로 되어 있는 게 트리크롬 티탄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지금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보다 더 진한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트리크롬 펜턴이 그라파이트 밑에 자리에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표에 보시면 육각크롬과 삼각 흑색, 백색의 조금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게 B값과 A값입니다. 크롬 같은 경우, 육각크롬 같은 경우는 A값과 B값이 마이너스 영역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눈에 의하면 육각크롬 도금을 하고 나면 조금 푸른 도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향이 이러한 수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스, 그리고 저희 플러스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B값이 좀 상승하기 때문에 B값이 양극,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모크 그라파이트입니다. 자세한 수치값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위에 있는 CR843이라고 하는 로고 적혀 있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육각크롬입니다. 육각크롬의 FAB 값은 87,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에서 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푸른 계열의 도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크롬 아이스입니다. 육각크롬하고 가장 근접하고요. A값과 B값도 지금 육각하고 거의 비슷한 영역대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 백색인 플러스로 넘어가면 A값과 B값이 플러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살짝 노란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섀도우 티탄 그라파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티탄 같은 경우는 L값이 60 이하고요. A값이나 B값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라파이트도 지금 티탄에 비하면 A값과 B값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트리크롬 팬텀 같은 경우는 옵션이 80도에서 탕세 10분입니다. 근데 10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그라파이트와 조금 유사를 하지만 그 뜨거운 물에서 70도에서 10분 정도 탕세를 한다 그러면 L값과 A와 B값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사틴과 삼가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세로축은 유니브라이트 NF는 일반적으로 광택 니켈을 표현하고요. 사틴룸 플러스 LS1이라고 하는 것은 사틴제가 제일 입자가 고운 제품이고 그 다음에 AF6, 그 다음에 C2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로줄에는 가로줄에는 그 CR843이라는 백색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백색부터 흑색까지 L값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정렬을 했습니다. 제일 육각크롬에 근사한 트리크롬 아이스, 그 다음 플러스, 스모크, 섀도우, 티탄, 그라파이트, 팬텀입니다. 현재 육각크롬에서 사틴,
광택 니켈이나 LS2나 그다음에 AF6로 할 수 있는 승인 스펙 이름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갈바노 실버라고 GN에서 하고 있는 제일 고운 것들은 저희 제품군인 사티노 플러스 LS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근에 승인이 났던 것들은 지금 트리크롬 티탄입니다. 티탄 같은 경우는 TBS라고 현대에서 승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OEM에서 관심은 있지만 색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객사들하고 개발한다 그러면 새로운 색상 코드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트리크롬 팬텀으로 DR2라는 색상 코드를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승인은 저희 33개 정도의 승인이 있는데 자세한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유럽에서 주요 OEM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색상 코드나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부분 고객사들이 새로운 색상이나 색상 코드를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희 약품군에서 이게 사틴인지 삼가 백색인지 흑색인지 구분하여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이제 고객사에서 약품 색상 코드를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구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승인 표에서 저희가 자료를 구하고요. 추가적으로 농도나 아니면 사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건들을 저희도 공유해서 고객사와 함께 색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감사드리겠습니다.